방금 소개받은 이영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철식 이사장님, 그리고 발표자로 참가하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서 참가해 주신 여러 내외 주민들 진짜 고맙습니다. 방금 신철석 이사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고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4년간에 걸쳐서 신철식 이사장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전국을 유세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인생과 사상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승만 대통령이 잊혀지고 지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은 너무 짧았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오늘 다루는 주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심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자라도록 한글 깨치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의무교육제의 실시, 지방자치 실시,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릴 토지를 만들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만큼 좋은 체제인가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현실에 대입해보면 그 답이 금방 나옵니다. 남북한은 민족은 같습니다. 핏줄이 같이 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족이 같다 해서 국가가 다르면 그 발전의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민족이 같더라도 국가가 다르면 전혀 다른 것처럼 지금 지구의 온대권에 속하면서도 국민들이 굶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유일한 온대권에 속하는 국가가 있다면 김정은의 북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국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서강대학교의 최진석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국가 발전의 주체는 국가이지 민족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가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북한은 주권에게 수령이 있는 수령 독재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수령 독재주의가 있는 한 경제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고 그가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그 대가로 2021년 7월 2일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는 그 총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7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탈출하는데 진입한 데 성공한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건국 당시 120위권의 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해서 세계 랭킹 10위권을 내리나르면서 G20, 이제 글로벌 7을 지향하는 국가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릴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다른 것은 시간 관계상 다 요약하고 두 가지 얘기만 하렵니다. 금년이 한미 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마 이 한미 방위동맹조약 하면 지난 70년간 유지해왔고 한국의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얼마만큼 우리 안보를 위한 중요한 보금이었고 자산이었는가가 실감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조약이야말로 아마 세계 외교사에 볼 수 없는 지구 가장 약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강한 국가의 대통령과 생사를 건 줄다리기 투쟁을 통해서 결국은 협상에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아마 다른 대통령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이 조약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간의 자료를 전부 점검해 본 결과
참 이승만 박사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 탁월한 전략 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보면은 북쪽에서 보면은 대륙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대륙의 꼬리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후미 끄트머리 국가입니다. 그러나 태평양 쪽에서 바라보면 대륙진 주의 서양 세력이 대륙으로 뚫고 살아있는 해양 세력의 대륙진출 교두보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대륙 세력의 후미로 올 것이냐, 해양 세력의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올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팔자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승만 박사는 우리 지정학적인 주소를 대륙 세력의 후미로부터 해양 세력의 대륙진출 교두보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만이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미 방위동맹 조약을 가져야만이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4.19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방 자유민주주의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채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전략적인 백그라운드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나는 요즘 우리나라 주변 정세가 갈수록 지금 불투명해지고 혼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중 갈등의 심화 때문에 우리 외교의 항방을 놓고 날이 갈수록 고민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당할수록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다시금 솟구칩니다. 지난 3월 26일은 이승만 박사 탄신 14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우리 4.19 혁명에 앞장섰던 노장 세대들은 아무 성명이나 선언도 발표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이승만 대통령 묘지 앞에 찾아가서 참배하고 묵념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참여의 행사를 끝냈습니다. 지금 수일이 묘소에는 4.19 당시 주역들 507인의 영령들이 묻혀있기 때문에 노장 세대들은 숫자가 적어서 한 5, 6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두 80대를 넘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 집행위에 의지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이승만 박사 탄생 148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한번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자, 그런 용의가 있는가 하는 걸 카톡으로 한 100여 분에게 보냈더니 50여 분이 참석했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홀대하는 나라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가운데 엄청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카톡 하나로 던진 메시지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철식 이사장께서 전국을 누리면서 이승만 박사의 생애, 사상에 대한 증거를 했던 그런 노력이 절도 헛되지 않았구나. 결국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대통령 저는 두 가지로 딱 집약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면은 그 혜택은 이승만 박사가 만든 덕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전쟁 없는 평화 속에서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에 대해서 엄청난 빚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승만 박사가 쓰고 있는 두 개의 프레임, 저주의 프레임을 벗겨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산당의 심리전, 이승만이 소련이 만든 심리전의 실제 구호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을 등에 업고 통일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지를 배신한 채 남한의 단독정부를 세웠다. 따라서 소남한 단정 반대, 이승만 타도, 이것이 김정케 소련의 코민테론이 만든 지령입니다.
유엔감시 통일 방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그 구호가 1948년에 만든 구호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 대남 전략의 기본입니다. 또 남한 내에서 수사파들이 아직도 거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민족 분단의 원흉이라고 하는 프레임, 이것은 이미 사라졌습니다만은 아직도 그것을 읊푸는 일부 세력이 우리 국회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노사제국이냐고 있습니다만은 노동자도 계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정적들이 씌운 프레임이 있습니다. 독재자 프레임입니다. 근데 저는 독재 정치를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전 세계 독재자 치고 국민이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는 독재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독재 정치의 특징은 독재자는 자기의 운명과 정권의 운명을 일치시킵니다. 그게 아돌프 히틀러의 비극이었고 무소리니의 비극이었습니다. 어느 독재자도 국민 주권자인 국민이 물러가라는 말에 순종하는 독재자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내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4.19 직후에 국민들이 하야하라면 나는 하야하겠다 하고 하야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 아닌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제2공화국이 탄생했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몇 가지 내부적인 충격이 있어도 지금까지 유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을 독재자로 본다는 것은 역사적인 현실로 어불성성입니다. 한 가지 제가 고백한다면 제가 이승만을 독재자 몰아내자 한 것은 제가 23살 때 대학교 3학년 때 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성을 해서 공무원으로서도 1급 공무원을 지냈고 국회의원도 3번이나 하고 외무위원으로서 전 세계 동남아 정치, 중남미 정치, 중동 정치, 세계 정치를 다 보고 난 이후에 이승만 박사를 독재자로 본다는 것이 비교 정치적 관점에서는 완전히 어불성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독재자라는 프레임도 이제 벗겨드리자. 4.19 당시에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벗겨야 한다. 그래서 민족 분단의 원흉이라는 프레임 벗기고 그 공산주의가 만든 프레임 벗기고 이제 정적들이 만든 프레임도 벗겨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존속과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해온 공헌만큼 거기에 합당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을 만들고 바로 그렇게 될 때 이 나라의 국가 발전의 근간이 확립이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한 뜻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제 축사에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